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땅땅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요즘 뭐 부동산 경기 힘들다 하는데 좀 희망찬 그런 소식, 정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수도권 토지 비상하다. 비자가 날비자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토지란 것은 언제나 부동산 가치를 얘기할 때 언제나 우상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란 개념 자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관리지역에 또는 농업진흥지역에 뭐 여러 가지가 땅이 있지만 그 중에 서울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2016년부터 한 18년까지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후에 만약에 비싸게 오른 집을 허물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는 건축물 진다면 당연히 분양가들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단독주택지 포함한 모든 토지의 가격은 언제나 우상향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 2019년은 토지 비상을 하는 해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류별로 저희가 시간을 두고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대토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OC나 목적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됐죠. 올해 제3기 신도시도 그렇고 예타 면제 24개 사업도 그렇고 SK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고 국유资산 토지 개발 사업도 그렇고 이건 뭐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지금 개발 계획들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권 3년이 조금 넘었나요? 3년이 조금 안 됐나요? 벌써 예타 면제가 53조 정도 지금 책정이 예산 배정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SOC 사업이나 또는 지역 개발 사업에 정부에서 막대한 국력을 온 진력을 다하는지 능히 이 수치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걸 하나하나씩 잠깐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대토란 것은 예를 들어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용을 해서 대토를 하게 되면 대신 토지로 받게 되면 뭐 환지 방식도 있고 돈으로 받는 뭐 방식도 있고 몇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이 수요에서 대토로 환지로 받건 돈으로 받건 인근 토지, 연접 시군구나 또는 직선거리 뭐 30km 내의 토지를 사거나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게 됐을 때는 공공택지일 경우엔 취득세가 감면되고 대토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까지 감면이 됩니다. 대토 수요가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산업용 토지 전성시대란 말은 아까 제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많은 공공사업들이 발생한다 그랬죠. 제3기 신도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4개의 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 지역 면제, 예비 타당성 검토 면제, 그 다음에 그 SK 하이닉스 원산면이 뭐 거의 내정이 됐다는 얘기, 그 다음에 전국의 10군데의 국유재산 토지 개발 사업 등 전부 다 산업, 일자리와 주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주거란 것은 주로 여기서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쪽으로 지금 포커싱이 돼 있죠. 공공분양 쪽으로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토지들, 그것을 뒷받침하는 산업용 창고나 공장 부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오늘 경기도 화성을 갔다 왔는데 현지에 있는 분들은 서울을 바라보는 기점에서 하단부 남쪽, 서남부 쪽에 수원에 비행장이 있죠. 지금 수원 비행장 화홍지구라 해서 1순위로 벌써 거기도 땅값이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번에 그 지자체 장들이 바뀐 이후에 너무도 약진을 하기 위한 또는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들 하셔갖고 개발 계획이 없는 곳이
수도권만 따져도 거의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금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산업용이나 대토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투자로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24개 예타 면제 사업입니다. 뭐 전국에 다 걸쳐져 있죠? 전국에. 여기 가장 큰 사업인 남북평화도로에서 또 한 10조, 이거는 또 적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적경지역에도 13조 정도가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 적경지역이 13조, 여기 그 다음에 내륙 철도, 남북 내륙 철도, 굉장히 많은 사업이 전국에 24가지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BC라고 하죠. 경제 편익성을 따져서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라고 해서 500억 이상 국가에서 투자되거나 300억 이상 정부 돈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 사업을 경제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사업을 바로 예비 타당성 검토인데요. 예비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특히 BC 경제성 타당성을 면제하는 사업을 해달라. 이걸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면제를 해달라라고 대통령께서 지역균형 발전, 이 현 정부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죠. 전국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타 면제를 신청해라. 각 도별로 하나씩 지정해서 해주겠다라고 신년사에서 얘기를 하셨죠. 지금 이렇게 많은 전국의 예타 면제 사업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를 뜨겁게 달궜던 바로 SK 반도체 클러스터 몇 군데 예정지가 있었죠. 이천, 용인, 청주, 그 다음에 어디죠? 구미, 이런 지역들 5군데 지역에서 정치권 싸움이 됐죠. 마치 아마존 제2본사를 짓는데 뉴욕에 전부 다 모였다가 뉴욕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라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것처럼 238개 미국의 시 지역들이 러브콜을 했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뉴욕의 제2본사던가 반대한다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면 우리는 안 하겠다고 갔는데, 제가 칼럼을 쓸 때도 SK 반도체 클러스터 이 지정 당시에 칼럼을 썼었죠. 경제성이 우선이다라고 썼는데 그 경제성은 바로 기업이 하기 좋은 장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용인 지역이 지금 원산면 지역이 한 130만 평 정도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상위법이 있어서요. 공장 총량제를 실시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자, 용인시 이쪽에는 니네는 이번에 공장 총량을 이만큼 주는데 여기가 꽉 찼으니 이 SK 반도체 클러스터 120만 평, 130만 평은 물량이 없어요. 그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특례 지역을 특별 물량을 지정해야 돼요. 아, 좋아. 니네 그럼 SK 반도체 클러스터 하니까 이만큼 물량을 지정해 줄게 라고 해서 현재 요 단계입니다. 국토부 산하에 공장 총량제 물량 배정하는 소위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산자부에서 국토부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내정이 된다 보여지면 좋고요. 하여튼 10년간 120조가 투자된답니다. 120조가 투자되면 직접 고용 인구가 한 17,000명, 하청업체, 벤더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집약된 클러스터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용인, 청주, 구미까지, 이천까지, 평택에 물론 삼성이 있고요. 기흥에 삼성이 있고요. 수도권에는 일단 요 중부 지역 용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집약화된 반도체 클러스터, IT 클러스터에 컴퓨터에 관련된 클러스터가 생길 겁니다. 국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 원산면은 전국에 10개에 손꼽힐 만큼 낙후된 면지역이었습니다. 기초단체였는데 굉장히 붐업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 이 섹터도 확정이 안 됐고,
국토부에서 물량 배정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용도 지역이나 모든 변경 고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기 때문에 지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관에서 단속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신문지사에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요게 최초입니다. 최초. 국유지를 보통은 민간이나 민관 합동으로 개발을 했었죠. 민간한테 낙찰을 받아서 이 땅을 가지고 뭔 사업을 했었는데 최초로 1호 사업입니다. 693만 제곱미터면 한 200만 평 정도, 220만 평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넓이죠. 기재부는 국유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그 다음에 창업 벤처 혁신 성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리와 주거에 관련된 시설을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달에 그 경제부총리께서 그 관할 전부 조직들을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요. 최초로 토지 개발까지 하는 사업이랍니다.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호 사업이니까 2005년, 2006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도시나 혁신도시가 작년 2018년에 원주 같은 경우엔 비로소 클로징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한 10년의 세월이 걸렸죠. 10년 동안 한답니다. 의정부 교정시설, 그러니까 교도소가 있던 자리 또는 검찰청이 있던 자리를 해서 법무타운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자기들끼리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게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양주 군부대, 여기에는 기초 SO시설과 연계해서 아까 얘기했던 공공주택과 창업벤처용 일자리 창출을 하겠답니다. 천안국립축산과학원, 여기가 제가 사실은 방송에서 찍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용인 원삼이 만약에 지역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정치권 싸움이 됐으면 여기가 만약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던 동네입니다. 120만 평 정도가 넘는데요. 여기가 천안 종축장입니다. 종축장. 바로 배로 가장 유명한 성완이죠. 성완역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도로망이나 철도망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여기라면은 용인과 이천과 그 청주와 뭐 이런 데를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국유지니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했는데 원산면이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위치가 좋습니다. 좋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올지는 뭐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에 관련된 주거에 관련된 시설 계획이 돼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안성이란 지역 자체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철도교통망이나 도로교통망이나 이렇게 보시면 안성이 굉장히 요충지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성완 종축장입니다. 이게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이 자리가 지금 국유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체 한 곳으로 들어갔고요. 전주지법, 광주 교정시설, 부산 원해시험장, 창원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원주 군부대, 원주 교도소 해서 11군데가 전국의 11군데가 토지 개발을 해서 어떤 시설 사업을 계속 한답니다. 그러면 무조건 2019년부터 10년간 2028년까지는 대한민국은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 현장. 이것들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은 건설 현장입니다. 우스갯소리로 2004년, 2005년 혁신도시 지정될 때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돌멩이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요? 돌멩이를 던져갖고 길 근처만 떠지면 사놓으면 투자 가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지금 그렇진 않겠지요. 원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상승 모멘텀이나 상승 동력은 굉장히 그때 당시만큼 아니면 더 강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원한 호재입니다. 바로 구리 세종
물론 구리에서 포천까지는 개통이 됐죠. 17년인가요? 개통이 됐고 포천에서 세종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성남, 광주, 용인, 용인에도 오포, 모현, 원삼, 안성에도 동안성, 남안성 해서 세종시까지 구간이 요까지 나눠지고 용인까지 나눠지죠. 용인까지.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처음에 최초에 명명하기는 제2경부고속도로라 명명했었는데 제2경부고속도로는 아니고요. 경부고속도로 옆이니까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제2경부고속도로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포천, 구리, 세종고속도로입니다. 포천, 세종고속도로고요. 포천에서 구리까지는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에서 세종고속도로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IC 주변이나 JC 주변 또는 나들목이라고 하죠. 이 IC 주변에는 굉장히 집가 상승이 우리가 이제까지 역대 정부 어디서나 했을 때 신설 도로망이 생기거나 IC 근처에는 당연히 교통 물량이 좋아지죠. 더군다나 이 교통망의 파괴력은 구리에서 판교 성남을 지나서 용인, 원산면을 지나서 안성을 지나서 세종까지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70년대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냈던 제2경부고속도로의 만큼 파괴력이 있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2024년, 25년까지 뭐 세종까지 완성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IC 주변이나 뭐 JC 주변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요 라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원산면이나 토지를 투자 개념에서 접근 또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도 실투자 개념으로 접근해도 교통망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눈여겨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대토를 말씀드릴 때 농지대토가 있었죠. 농지대토 같은 경우에 1년에 1억, 5년에 1억.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총 2억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세금을 2억까지 감면해 줍니다. 대토를 하게 되면. 물론 8년 작용을 했을 경우에 그렇고요. 대토를 했을 경우에는 4년까지 보유를 하고 팔 경우에는 1억, 5년에 1억까지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고요. 이 농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수용을 당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한번 보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농지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란 거는 이제 익히 다 알고 계시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보시면 농지는 세 가지입니다. 법상으로 그러니까 밭이죠. 답, 논이죠. 과수원이죠. 이것을 법정 지목이라고 합니다. 이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이 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대토 감면이나 8년 자경 감면이 있기 때문에 농지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땅들이 있어요. 뭐 전인데 농사를 안 짓고 건물이 있다 농지가 아니겠죠. 밭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논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과수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는 이 지목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실제 농사나 작용을 해야 농지가 됩니다. 농지의 개념 정리는 이렇고요. 농지는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농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 농사를 지으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농업을 져야 돼. 우리가 옛날에 이거를 절대농지라고 했었죠. 절대농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외지역.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절대농지라고 했던 말은 바로 농업진흥구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호구역은 거의 보존관리 정도? 그러니까 주택이나 농업용 창고 이런 것들은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관리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실제 우리가 농사를 져야 되는 땅
절대 농사를 져야 되는 땅, 이거는 농업진흥구역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지역, 지구 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농림지역이라고 있죠. 농림지역. 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지역 같아요. 그 밑에 보니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여기에 바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나옵니다. 농지법에. 나머지 거는 또 시간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한강 폐기물 매립,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합시다. 하시고요. 자, 이런 땅을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돼 있는 농지를 우리가 경지 정리된 논, 정리된 논 이렇게 얘기하죠. 경지 정리된 논, 이거는 바로 예전에 얘기했던 절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 보기는 참 이쁘죠? 반듯반듯하게 칼질을 해놓은 상태처럼 돼 있죠. 이런 것들은 농사만 지어야 됩니다. 물론 이 지역이 개발 압력이 높아서 이 지역 전체를 묶어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거로 지구 단위를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전체 용도 지역을 변경시킬 수 있죠. 상향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개별로는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 사례 잠깐 볼까요? 자, 농업진흥지역. 이게 2016년에 나온 뉴스테이. 그 민간 임대주택 뉴스테이라고 들어보셨죠? 뉴스테이 단지로 변모한 내용을 그 이후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많이 4천만 평이 넘게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2016년도 걸 인용을 했고요. 보시면 농업진흥지역 등 뉴스테이 단지로 변모한다. 여기 보시면 농지로 활용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활용을 하겠다. 김해 화성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57만 5천 제곱미터에 뉴스테이 3,500세대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이건 농지로 활용 가치가 높은 거죠. 경지 정리되지 않은 논. 이런 논들을 보통 그런 땅을 일컬어 그 농지로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얘기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 얘기 나오니까 머리 아프시죠? 법 얘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호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좀 넘길게요.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과 세미나 같이 하겠습니다. 토지 세미나를 이제까지는 제가 지식을 전달하고 싶어서 어려운 자꾸 법 얘기를 하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 자꾸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셔갖고요. 이제부터는 할 때 지역 분석도 여러분과 같이 하고요. 여기에 이론을 좀 가미한 지역 분석도 하고요. 이 지역의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일까 아닐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현장도 같이 가고 또 저랑 같이 하는 이춘남 본부장 여러분 다 아시죠? 이춘남 본부장이 하든 우리 이데일리 방송을 하고 있는 황주현 팀장이 하든 현장에 스케치도 담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실제 여기 도로가 난다 했는데 도로가 실제 공사를 하고 있어? 이 도로 때문에 이 땅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진짜 좋아져? 현재 인근의 시세는 얼마인데 이 땅 시세가 적당해?까지 알아보는 시간 만들 테니까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세미나는 열흘 뒤입니다. 3월 22일 날 세미나를 하고요. 4월 달에는 4월 12일, 26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저희 전화번호 밑에 자막으로 나가죠. 587-3500으로 전화하셔갖고 토지 세미나 하겠습니다라고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저와 같이 좋은 정보 공유하시고 2019년에는 쭉 한 10년 동안 돈 버실 기회 토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같이 돈 벌 기회 만들어 보자고요. 투기 조장 이런 거 아니고요.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 중장기 토지는 한번 묶이면 10년 이상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물건을 옥석을 가리듯이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 드리도록 세미나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쓴 글이나 제가 쓴 투자의 방향성 또는 투자 지역의 방향성을 보고 싶은 분들은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이진호 치면 동명이인이 많아요. 아버지 엄마가 이름을 잘 지어주셔서 동명이인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토지 이진우나 저희 회사 제가 오비스트 대표니까 오비스트 이진우 이렇게 치시면 제가 쓴 글이나 영상 또는 모든 것들이 여기 쭉 달려 나오니까요. 미리 읽어보시고 미리 세미나 오셨을 때 저 낯설지 않게 유튜브 많이 보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죠. 그죠? 자, 3월 22일 날 뭐 세미나 전에 또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겠지만 자꾸 좁혀 나가겠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에다가 현장을 많이 가미하겠습니다. 이 비중을 더 높이겠습니다. 현장 비중을 더 높일 테니까 같이 참석하셔서 2019년 토지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